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 4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 준비했었던 TPP의 모든 것,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시간과 세무상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견이나 상담 내용 갖고 계신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YTN 이코노미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예,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리나 요구권 들어보셨습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신용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면은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올 들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나 요구권 어떤 제도인지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리나 요구권 어떤 제도인가요? 네,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내 신용 상태가 대출 받을 때에 비해서 좋아졌으니까 네. 대출 금리를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서 지점장님께서 근무하는 지점에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네. 금리나 요구한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 초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으신 고객님인데요. 네. 이후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대출 받을 당시보다 신용도가 오른 것 같아서 연말정산 서류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연말정산 서류로 금리가 소득이 늘어난 걸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고객님께서 처음에 연 5.5%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이후에 5.2%로 금리가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0.3%포인트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네. 연간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으니까 대출 이자가 15만 원 정도 대출 이자 부담이 줄었고요. 네, 15만 원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이렇게 금리나 요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 제도가 2002년 첫 도입이 됐는데요. 네.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깎아드리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금융감독원 자료를 봤더니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이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한 대출 건수가 3,70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확 달라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걸 공지하는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영업장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대출 받을 때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에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됐고요. 네. 또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신용대출 취급하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올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대출 금리를 할인받은 실적이 5만 3천 건이나 되고요. 네, 맞네요. 예, 예. 대출 금액 기준으로 보면 2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자 경감 금액이 2,130억 원이고요. 예. 그래서 요구를 해서 평균 연 1% 가까이 금리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에 마련이 됐으니까 10년 동안이나 대출 고객들의 권리가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가 됐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연봉이 올랐을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요. 네. 그 밖에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예, 직장이 바뀐 경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소득이 늘어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네. 신용 등급이 더 좋은 직장으로 회사를 옮기신 분들, 네.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연기 시점에 비해서 소득이 15% 이상 증가했다면 네. 이 경우에도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증빙 자료를 갖춰서 은행에 요구하시면 네. 역시 금리를 낮게 더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직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이 경우에도 연봉이 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대출 신규나 또 이제 신용대출 받게 되면 대개 1년 네. 동안 기간인데요. 네. 1년 지나서 연기 시점, 연기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내가 승진을 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책임자급으로 승진했거나 직위가 상승했다면 재직증명서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역시 네.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좀 알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예, 또 어떤 경우에 또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이 네.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자격증과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있나요? 예컨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 손해사정이라는 네. 자격들이 있고요. 어쨌든 국가가 공인하는 여러 자격증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은행마다 거래 실적에 따라서 주거래 고객 제도라는 게 있고요. 네. 또는 단골 고객 제도라고 예. 말씀을 드려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에 주거래 등급이 올랐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등급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네. 이제 최고 등급부터 이제 네. 또 서너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등급이 올라가면 역시 대출금리 깎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출 시점에 비해서 자산이 증가했거나 또 부채가 감소했다면 역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우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대출 고객이 금리를 인하해달라 이런 조건이 돼서 요구를 하면은 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낮출 수 있을까요? 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네. 이제 신용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네.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저희들은 CSS라고 네. 하는데요. 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1년에 2번까지 요구할 수가 있고요. 네. 연 0.5%포인트 전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요구했다라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금리 인하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에 한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구를 했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할 때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 제가 해당되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씀드린 요구 조건에 해당되면 그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났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증명서라든지 또 직위가 올라갔다면 재직증명서, 자격증 이런 서류 네. 그리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이제 금리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인 신용대출에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금리나 요구권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좀 많이들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좀 네. 아쉽기는 하실 텐데요. 네. 신용대출에 한정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또 학자금 대출 네. 대학생들이 많이 받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은행권 중심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행사됐는데요. 지난 9월에 보험업권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이제 연말부터는 신용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사 그리고 카드사 네.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다들 개인적으로들 챙기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개인이 신용대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신용대출이니까 신용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 잘해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신용관리를 잘해서 이제 더 많은 금액,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네. 있고 금리도 더 낮게 가능한데요. 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매우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인데 신용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공무원이 신용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받기만 한 것으로도 그렇진 그런가요? 예. 금액을 제법 받았는데요. 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내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장되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자주 받게 되면 설사 신용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네. 일단은 신용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겠고요. 예. 설사 가능하더라도 내가 받을 만큼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설사 대출 금리까지 이제 오르게 되니까요. 예. 현금 서비스 매우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 어떤 리스크로 판단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현금 서비스 자체가 워낙 고금리 대출 상품이라서 네. 은행에서 평가할 때에는 오죽하면 이분께서 고금리 현금 서비스를 받았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이 역시 되는 것이고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예, 세무 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ytnradio.kr YTN 생생경제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세무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이 들어온 것을 일단 좀 전해드리고 상담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예. 8748님이신데요. 분당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을 하는데 가끔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 임시 직원을 쓰곤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안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략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세무신고를 했는데 일용직 안경사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일용근로자라고 하면은요, 네. 세법상 예. 1급이나 시급, 시간 단위로 네.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고요. 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3개월 미만으로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일반 직원으로,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가 되고요. 네. 만약에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1년 이상 네. 고용이 되면은 일용 근로자가 아니에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관계 없이 우리가 일용 근로자는 고용 관계 있는 경우하고 네. 또 고용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영역을 예. 반복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네. 그런 경우는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예. 독립적으로 보기 네. 때문에 또 뭐 어쩌다가 한번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네.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네. 좀 구분이 복잡한데 네. 이 고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사실상 그 업무나 작업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네. 또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분의 경우 일단 안경점에 와서 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마 비독립적으로 네. 고용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분이 월장액이 아니고 시급 또는 1급으로 성과에 따라서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될 네. 텐데 이런 경우는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일용직 지급조사 신고를 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사업소득 3.3% 떼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처럼 고용관계가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네. 대가의 3.3% 사업소득으로 떼게 되는데요. 네. 종종 이걸 좀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예. 일부는 그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파트 관리비, 주차 관리비 책정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7300님, 경기도 내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인건비 또 기계식 주차 유지 보수비 이렇게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심 상가 지역과 가까워서 외부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 주차 요금은 과세 사업으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엄격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게요. 네. 이제 보통의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네. 다 주차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경우 이제 아파트에서 자치적으로 우리 건물 관리하고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배분해서 네. 우리 구성원들끼리 나눠내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경우는 네. 과세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단이 그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임을 받는다든지 혹은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이 아파트처럼 네네. 주차장 관리 수입이라든지 예. 건물을 개보수하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게 네. 이게 우리가 자치적으로 구성한 그럼 우리가 자치적이라는 얘기는 그 관리단에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네.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우리 네. 입주자들이 예. 나눠내는 예. 거고요. 위임을 한다는 거는 별도의 수익단체죠. 네. 그래서 요걸 구분하셔서 자치단체를 아니냐를 구분하시면 과세 여부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상담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세무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홈페이지로도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면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3454님인데요. 대형마트에 입점을 해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입점해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을 하면서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이게 아마 포스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할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네. 어떤 상점에 가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은요, 그 상점의 점주는 신용카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네. 소정률로 연간 500만 원까지 납부의 세액을 경감받으실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여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자, 예. 그래서 이게
과세 제한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그 코너가 다 있죠. 네, 그죠? 있죠. 근데 그 네. 코너 주인들이 예. 끊어주는 게 아니고 네.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명의로 끊어주고 네. 뭐 마트면 마트 명의로 마트대로, 끊어줍니다. 이럴 경우는 그 명의가 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백화점의 마트 명의가 돼요. 네.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달리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경우 500만 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네. 연간 납부할 세액에서 500만 원을 직접 공제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현행 세법으로서는 공제받을 길이 없는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뭐 전표를 달리 예, 달리 해야 예. 되는데 이게 아마 대규모 그 유통산업법에 의하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입점할 때 입점 계약이 별도로 돼 있어서 네.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저도 잘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세무사님 네. 8611님인데요. 네. 아직도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아유, 이거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에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도 공부 많이 했는데 그죠? 헷갈리더라고요. 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수익 금액 예를 들어서 월급을 5천만 원 받았다라고 해요. 5천만 원 받았으면 그중에서 의료비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네. 썼으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네. 그럼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는 5천만 원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율을 곱해서 5천만 원 네. 23%를 곱해서 1,0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1,000만 원에서 네. 세액이 1,000만 원입니다. 네. 거기에서 내가 지출한 교육비 1,000만 원의 15%를 공제한다 네. 그러죠. 150만 원에 1,000만 원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850만 원을 납부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고 네.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해집니다. 대개는 근데 좀 낀 그렇죠. 사람들이 중간 많아서 세대. 예, 네. 중산층들이 교육비 많이 쓰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게 예. 통과가 되면 아마 또 우리 개정안 처음 나왔을 네. 때처럼 아마 조금 더 일단 세금이 더 나가니까 네. 좀 일단 반발들이 있지 않으실까.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이 네. 있고 예, 그 부분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5천만 있다. 일단 뭐 예. 정부 기준 금액은 네. 뭐 얼마 그런데 실제로 뭐 5천 이상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는 배불러지는데. 아 정부도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긴 한 모양입니다. 네. 아,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마칠 시간입니다. 새로운 진행자가 만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러 정상께서 시간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도 또 알고 싶은 것들, 또 배우고 싶은 것들 저희 제작진과 함께 만들어서 힘이 되는 경제 소식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